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산업기사, 기능사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자, 이 전망과 진로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좋은 거나 나쁜 건 당연히 좋습니다. 좋지 않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강의할 필요도 없고 수업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대형화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데서도 어떻게 우리 생활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나쁘다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에서 다루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소방법에 따라서 다루는 거예요. 즉 뭐냐? 화재의 위험과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폭발이 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재산상, 신체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고자 국가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좀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좋을까? 그죠? 바로, 뭐 소방이라든가 이쪽 관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제조하고 취급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죠? 자, 얘네들 업체들의 내가 이만큼 다룬단 말이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런데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바로 딱 명령이 내려갑니다. 위험하니까 여기에 자격증 갖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바로 딱 명령이 내려요. 그걸 갖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국가에서는 너 업체 운영 못해.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것. 그 외에도 조금 더 내 몸에 좀 체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쪽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에 있어서 뭐 일반적인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 좋아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교육 공무원도 있어요. 또 뭐 군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플러스 되는 인센티브가 높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가산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채용 시험에 있어서. 그죠? 자, 그 파트가 근데 같아야 돼요. 뜬금없이 뭐 복지사 쪽으로 가는데 이쪽 자격증이 있으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아니고 얼추 관련 있는 그러한 직종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신다.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뭐 화생방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 쪽도 있고 특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쪽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부사관으로서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승진에서도 어떻게 플러스를 해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 쪽 같은 경우는 관련 쪽으로 해서 어떻게 실기 면제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특히 기능직이겠죠. 이게 이제 위험물 쪽 이제 자격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인센티브 점수가 있어요. 시험 치실 때. 그렇다면은 주위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 점수 떨어지고 당락에 대해서는 0.1점, 2점, 3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내 자격증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0.1점, 0점, 그건 뭐 중요할까 봐. 그것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재수, 삼수할 때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재수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 뭐 2년 공부할 거 여러분들 1년 하시면 되고 3년 할 거 2년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줄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렇다면 이 위험물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관련 학과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즉 에너지라든가 화학 쪽, 소방 쪽 이쪽 관련해서 화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과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어차피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다루지만 얘네들이 화재가 일어나요. 어떻게? 기체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끄기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소화 약재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굳이 물로만 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작용을 해서 얘네들 끌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베이스는 뭡니까? 화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화학이 아니더라도 화학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신다면 혹은 좀 뭐 두루뭉술하게라도 알고 계신다면 접근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치실 때 과목 한두 개가 하나 정도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뭐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도대체 위험물에 대해서는 시험을 뭘로 치러야 되느냐? 자, 크게 일반 화학, 그 다음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 이렇게 나눕니다. 전체 다 보시게 되면은 일반화학 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일반화학 싹 빼버리고 이 두 과목으로 한다? 바로 위험물 기능사가 돼요. 근데 다른 자격증들도 있겠지만 이 과목을 제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자격증보다 훨씬 더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자, 그렇다면은 위험물 기능사라고 해서 일반화학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바로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위험해지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일반화학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기능사에서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칩니다. 필기에서 다 지금 필기 얘기예요. 자, 치는데 각각 20점씩이에요. 각각 20점이 아니고 20문항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0문항인데 이 20문항에 대해서 즉 총 60문항이에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그런데 과목당 40점 이하면 꽈락이 돼버려요. 안 됩니다. 자, 각각 뭐 33점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33.3 이렇게 되겠는데 얘네들을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40점이 안 된다? 꽈락입니다. 각 문항당 12문제 이상을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문제 이상씩.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 없지만 이 두 파트 가지고 어떻게 총 60문항이고 역시나 100점 만점이에요. 꽈락은 없습니다. 산업기사는 일반 화학 1과목 일반 화학, 제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제3과목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 이렇게 해요. 각각 30분씩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치릅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얘 빼고 전체 해서 약 1시간 정도 치릅니다. 하는데 꽈락이 없다는 것. 기능사에서는, 산업기사에서는 꽈락이 있습니다. 자, 하고 나서 패스했어. 필기 패스했어. 그러면 이제 실기를 치르셔야 되겠죠. 실기는 이 전체를 가지고 위험물 실무를 다룹니다. 실무가 뭘까? 단답형 주관식과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치릅니다. 한 60점, 40점, 100점. 이제 작업형, 실기 단답형 60점, 동영상 40점. 혹은 이 주관식과 단답형이 55점. 그 다음에 동영상이 한 45점. 이런 식으로 100점을 이렇게 줘요. 그렇지만 합산해서 그건 60점 이상만 되면 돼요. 꽈락이 없습니다. 산업기사 기능사 공이 꽈락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합격률 자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일단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에 실기를 치는 거예요. 그죠? 보시게 되면은 필기 패스한 사람이 실기를 쳐요. 그러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필기에서 이미 좀 낮아요.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한 30% 넘어가요. 다른 자격증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뭐냐? 다른 과목보다는 따기 쉽다는 거예요.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자, 그렇게 하는데 치르셔서 필기를 근데 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실기를 치게 되면 한 40에서 50%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 이 안에 들게끔, 실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제
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말씀을 드릴 거지만 100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킬 거예요. 만점 맞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려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죠? 또 공학적인, 화학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화재 예방, 취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법에 대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즉 명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돼? 아니요.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필기 100점 맞고 실기 20점 맞으면 여러분들 자격증 못 땁니다. 근데 필기 60점, 실기 60점 맞으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거예요. 똑같은 120점이지만 한 사람 자격증을 못 따고 한 사람 자격증을 땁니다. 얻는 게 더 좋냐고 제가 여쭤본다면 답은 나왔죠. 딱 그거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이 이상만 되면 그 자격을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건 좋은데 과하게 내시지 마시라고.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그 이상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 요것만 하세요. 나머지 버려버립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 다른 자격증보다 조금 더 따기가 쉽습니다. 뭐냐? 내가 투입했는 시간 대비 딸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한 3개월 가까이 3개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하시면은 충분히 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특강도 진행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하자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꾸준히 제 강의도 듣고 예습과 복습을 합니다. 그죠? 뭐 예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겠죠. 제 강의로 한 번, 복습해서 한 번이에요. 2번 했습니다. 2번 해서 여러분들 합격한다?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제가 잘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저도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한 번 또 더 보시겠지요. 그래서 또 피드백을 합니다. 적어도 4번. 그리고 저랑 같이 기출문제도 풀고 예상문제도 막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피드백이 돼요. 적어도 5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대신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매일 내가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위험물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반 이상 나왔는 겁니다. 50% 이상이 돼요. 즉,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벌써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미 해왔던 습관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이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것만큼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주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계속 잡아드릴 겁니다. 요건 놓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강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